자, 페이지 214. 오늘도 가급적 좀 꼼꼼하게 이해한 것을 메모하면서 쭉 한번 해볼 건데, 문제는 그거에 비해서는 주어진 수특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복잡한 건 없는데 내용만 이해하면은 추가적으로 깊게 사고할 것들은 딱히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단락도 쓰지 말고 쭉 한번 보자고. 자, 우리는 외부 세계. 그러니까 이 제목, 이 글의 제목이 물리적 실제 개념이잖아. 실제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아이. 실질적 존재. 자, 볼게. 우리는 외부 세계, 곧 물리적 세계, 같은 말인 거죠. 외부 세계와 물리적 실제는 같은 말이에요. 곧이라는 게 뭐야? 곧. 같다라는 거야. 외부 세계, 물리적 실제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하나의 개인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텀블러, 이러한 모래시계, 이러한 칠판, 이러한 외부 세계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감각기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감각기관 이전의 감각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죠. 감각이라고 한다면 그 감각을 느끼는 기관은 눈, 귀, 혀, 피부, 코, 이런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물리적 실체의 이런 감각들을 지각한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야. 다 알고 있는 내용. 근데 물리적인 실제가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지각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의 기본 가정이다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걸 느끼는 주체인데, 지각 주체인데, 물리적 실제, 이러한 모래시계와 얘 따로 나 따로 존재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감각기관은 물리적 실제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 실제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눈으로 이 모래시계를 봐도 모래시계 내가 보는 것만 보지 뭐 이 속에 있는 내용은 보지 못한다라든가, 이 뒤에 뒷면을 보지 못한다라든가, 냄새를 맡아도 냄새 느끼는 감각의 정도에 따라 맡아야 할 냄새를 다 못 느낀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만져야 되는데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이 겉 금속은 만질 수 있어도 이 속에 있는 가루는 못 만진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온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감각기관은 물리적 실제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윤우의 앞모습, 나의 대상인 윤우의 앞모습은 보지만 뒷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야. 한계죠.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가 달 탐사를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도 달의 뒷면 보기가 어려운 것,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물리적 실제 개념을 추론을 통해서 구성하게 된다는 얘기지. 추론을 통해서. 그런 점에서 물리적 개념은 최종적일 수 없다라는 말은 또 뭘로 바꾸면 좋을까? 완전할 수 없고.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아? 우리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은 완벽할 수 없다란 얘기야. 그리고 새로운 경험적 증거들이 도출됨에 따라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기도 한다. 어렵지 않지? 뉴턴이 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역학은 물리죠. 힘력자에다가
힘과 관련한 학문을 통해서 물리적 실제 개념의 기초를 놓은 이후 전자기 현상에 대한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연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물리적 실제 개념이 대두되었다. 딱 봐도 흐름이 뉴턴이 뭘 얘기했고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뭘 얘기했고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우리는 이게 우리야. 우리는 물리적 실제에 둘러싸여 있는 거 맞지? 맞지? 이게 우리고요. 이게 우리고 주변은 모두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이 물리적 실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끼고 지각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것은 그냥 자연 과학의 기본 가정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 감각 기관이 100%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걸 쓴다는 거야? 못하니까 추론을 한다고요. 온전한 기능을 못하니까 추론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자체가 결국에는 실제 개념은 최종적일 수 없다라는 거지.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경험적 증거들이 또 나오니까 이러한 물리적 실제에 따른 관찰은요. 이렇게 했다가 새로운 게 도출됐네. 또 이러네. 또 이러네. 이러면서 뭐 한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개정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해하기 편하니.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뉴턴이 역학을 통해 물리적 실제 개념의 기초 이런 모든 것들을 뉴턴이 했다가 그 다음에 패러데이 그 다음에 맥스웰의 연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물리적 실제 개념이 이제 대두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지?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갈게요. 뿅. 이럴 줄 알았어. 뉴턴 얘기 그 다음에 패러데이와 맥스웰 얘기하니까 두 번째 단락은 아니나 다를까 뉴턴 얘기가 나오죠. 자,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뉴턴의 실제 개념은 뉴턴이 역학 이론을 만들면서 공간, 시간, 입자라는 개념과 또 이 입자 간의 상호작용인 힘 개념을 통해서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한 거야? 여기까지 1단락은 첫 번째 단락은 물리적 실제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 인트로 방식으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단락은 뉴턴의 뭐예요? 물리적 실제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뉴턴은 뭐 했냐면 뉴턴은 역학 이론을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어떤 개념들을 제시했냐면 공간 개념, 시간 개념, 입자 개념, 그리고 입자와 입자 간의 상호작용인 힘 개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물리적 실제 개념을 제시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입자는 형태, 연장, 물성 등을 모두 상실하고 관성과 병진 운동만은
하는 그런 것만 갖는 물체로 간주되었다라는 거야. 이 중에서 이제 입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입자는 형태 없다, 연장 없다, 물성 없다. 오로지 입자는 뭐만 한다고요? 관성, 병진, 운동만 갖는 물체로 간주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 뉴턴이 그렇게 입자를 상정했다고요. 상정된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질점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입자는 뭐라고 됐냐면 질점이라고 불렸는데 이 질점은 뭐냐면 텅 빈 공간에 자, 이 질점을 한번 가져와 볼게. 입자 질점을 한 번만 더 쓰고요. 이 질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텅 빈 공간인 진공 속에서 다른 질점으로 직접 당겨지는 원격 작용으로서의 중력 영향을 받는다. 진공이 이렇게 있다. 진공 상태야. 텅 비어 있죠. 자, 그러면 다른 질점으로부터 직접 당겨지는 원격 작용으로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당겨지는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당겨지는 속도에 좀 더 플러스하는 가속도를 갖고 운동함으로써 모든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질점은 일단 이걸 설명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원격작용이란 것은 선생님 만약에 수빈이를 선생님 쪽으로 당기려고 해. 그럼 수빈이한테 밧줄을 걸어서 이렇게 당기는 건 원격이 아니죠. 원격은 아무것도 없이 리모컨으로 당기듯이 아무런 물리적 장치 없이 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힘을 일단 여기선 중력이라고 그랬고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에 따라 항상 얘는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위치가 바뀌고 속도가 바뀌고 속도의 가속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운동함으로써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물리적 사건을 만들더라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태양, 자 우주로 나가봅니다. 태양 그리고 행성은 각각의 질점으로 구성되어 그 사이에 직접 작용하는 중력을 받아 운동한다. 이거를 이제 우주로 끌고 나가는 거죠.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보이지 않는 많은 질점들로 태양의 질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행성 또한 많은 질점들로 구성되어 있겠지. 그리고 질점과 질점 사이에 직접 작용하는 중력을 받아서 얘네들은 운동하는데 뉴턴은 여기에서 뭘 개발했냐면 미적분학을 개발함으로써 어떤 물리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인 변화율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미분, 적분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면 어떤 물리량이 시간에 어떻게 변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 시간에 따른 변화인 변화율을 어떤 방법으로 수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근은이 뭐야? 뉴턴이지. 뉴턴은 시간 변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통해 위치, 속도, 가속도를 연결해서 물리적 실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이러한 학문의 영역을 시작했다. 길을 열었다. 스타트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아? 자, 페이지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쭉 봐봐. 이거 한번 잘 이해하면 쭉 이해되는데 막히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식의 영향이 강한 지문이에요. 다시 한번 물리적 실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거야. 일단 물리적 실제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느껴야 된다는 게 서양에서 시작한 자연과학의 기본 가정인데 감각기관 자체는 온전하지 못하다고요. 100% 우리에게 정보를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추론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적 실제 개념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뭔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추론의 결과를 가지고 개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학문을 이런 학문을 시작한 게 뉴턴이고 이 글은 앞으로 뉴턴부터 시작해서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어떤 학문의 이론까지 연결할 건데 먼저 뉴턴이 이 학문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볼까라고 얘기했을 때 뉴턴의 물리적 실제 개념은 뉴턴이 만들어낸 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시작하는데 이 뉴턴의 역학 이론은 뭘 갖고 얘기하느냐면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 입자의 개념, 그리고 입자와 입자 간의 상호 운동을 얘기하는 힘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데 공간 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입자를 중심으로 보자면 입자라는 것은 모양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형태도 없고요. 연장이라는 것도 없고요. 물성, 뭐 쫀득쫀득하냐, 미끄럽냐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을 만큼 작은 어떤 말 그대로 입자인데 얘네들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 운동을 하고 병진 운동만 하는 존재여서 얘를 입자를 따로 질점이라고 한다. 질점이라는 것은 원격 이동과 같은 어떤 운동을 통해서 한 질점이 한 질점을 서로 당기면서 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그 운동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모든 물리적 사건을 만든다는 거야. 이거를 우주로 갖고 가볼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주변에 행성이 움직이고 있죠. 태양은 태양을 구성하는 많은 질점들이 있고 행성은 행성을 구성하는 많은 질점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서로 중력에 의해서 서로 당기는데 이 뉴턴은 미적분학을 개발해서 뭐라고 해놨죠? 어떠한 물리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인 변화율을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를 연결해서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얘네들은 물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 자, 다음 걸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광학 분야가 나오네요. 광학, 빛과 관련한 학문인데 뉴턴은 이런 입자, 역학도 있지만 광학 분야에서도 그의 물리적 실제 개념을 더 넓혀갔다, 확장해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학이었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뉴턴의 역학인데 이제는 광학, 광이란 게 뭐야? 빛과 관련한 학문을 광학이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라는 건 뉴턴이죠. 뉴턴은 빛을 무게 없는 입자로 봤다. 뉴턴은 이 빛을 무게가 없는 입자로 보고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던 빛의 직진, 굴절, 분산을 파동이 아닌 빛의 직진 운동, 휘는 굴절 운동, 빛이 분산하는 운동을 기존에는 파동으로 봤는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파동이 아닌 뭐라고요? 입자의 관점에서 광학을 기술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건 무슨 뜻이야?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봤다는 것은 빛 또한 뭐라는 거야? 물리적 실제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뉴턴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리적 실제의 운동의 영역에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죠. 이러한 뉴턴의 물리적 실제에 대한 관점은 18세기에 이르러 그의 뒤를 잇고자 하는 뉴턴주의 물리학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미쳤다 뭘까요? 이거 그냥 풀어버리자. 미쳤다. 자, 여기서 미쳤다 예문이 나와 있죠. 여기서 미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뉴턴이 연구했던 학문적 영향 또는 그런 작용이 다른 대상에게 전달되는 걸, 가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퇴를 하라는 압력이 그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죠. 그 선수는 결승점에 못 미쳐서, 여기에 미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도달하다라는 거죠. 거리라든가 수준이나 정도가 도달하다. 도달하지 못해 넘어졌다. 해당이 안 되겠죠. 그는 광경에 기가 막혀 미칠 지경이었다. 제정신이 아닐 지경이었다. 소녀는 노래에 미쳐 지나칠 정도로 거기에 몰입하거나 열정적이다 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해당 안 되겠죠. 자기 팀이 득점하니까 그는 미친 듯, 정신이 이상한 듯 이런 뜻이니까 6번에 1번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넘어가 봅니다. 자, 여기에서 자, 그들은 누구야? 뉴턴 추종자들인 뉴턴주의자들이겠죠. 그들은 빛, 전기, 자기와 관련하여 당시에 관찰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 여전히 뉴턴과 마찬가지로 무게가 없는 입자,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고유한 힘을 상정했고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을 사용하여 나름의 성공을 거뒀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을 거둔 이야기가 다음 단락에 제시되겠죠. 괜찮아? 이거 너무 빨랐나? 다시 한번 보면 뉴턴은 두 번째 단락까지로 봤을 때는 뉴턴이 역학 이론을 통해서 공간, 시간, 입자, 힘 개념 중에서 입자를 질점으로 상정했단 말이죠. 이 질점이란 것은 뭐예요? 얘도 역시 무게를 무시할 정도로 그냥 덩어리인 것이고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이 입자에 의해서 모든 물리적 사건을 만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입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입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태양, 또 이런 입자, 질점들에 의해 이루어진 행성, 이런 걸 가지고 중력으로 서로 당겨서 물리량, 시간에 따른 변화인 변화율을 미적분이라는 수학적 학문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요. 이 역학 이론을 넘어서서 광학 이론에서도 뉴턴은 자기 이론을 펼쳐나갔는데 역시 목적은 뭐야? 뉴턴은 입자에 의한 물리적 실제 개념을 계속 피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 또한 무게가 없는 입자로 마찬가지로 본 거고요. 이미 그전에는 빛은 직진한다, 빛은 굴절한다, 빛은 분산한다 라는 이론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빛을 뭐로 연결했냐면 파동으로 봤는데 파동 아니야. 입자의 관점에서 봐야지 라고 하면서 물리적 실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거예요. 그랬더니 뉴턴을 추종하는 뉴턴주의 물리학자들에겐 이것이 결정적으로 물리학자들에게 뉴턴의 관점, 뉴턴의 학문이 영향을 미쳐서 그 뉴턴주의 물리학자들이 그렇다면 광학의 뉴턴이 어느 정도 일가견을 이뤘기 때문에 빛 괜찮아, 전기도 그럴까, 자기도 그럴까 라고 하면서 이 뉴턴의 이론을 빛의 분야, 전기 분야, 자기 분야를 통해 계속 전파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모두는 공통적으로 무게 없는 입자와 그것들 사이에 작용하는 고유한 힘, 얘를 상정했고요. 이것과 관련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을 사용하여 나름의 뉴턴을 추종하는 뉴턴주의 물리학자들이 성공을 거뒀대요. 그 거둔 내용이 다음 단락에 나오겠죠. 이렇게 이 즈음에
자, 전자기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물리적, 자, 봐봐. 전자기적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전자기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니까 목적은 물리적 실제 개념이 목적이 아니라 전자기적 현상 설명이 목적이야. 이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갖고 나오냐면 지금까지 세 단락을 통해 가지고 왔던 물리적 실제 개념에 의해서 전자기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패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패러데이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패러데이. 자, 이 패러데이는 어떤 설명을 목적으로 했냐면 전자기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뉴턴의 물리적 실제 개념을 가져왔답니다. 이 패러데이는 뭐냐면 전자기적이니까 전기와 자기란 말이야. 그래서 패러데이는 전기와 자기 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여 전자기 유도와 같은 많은 현상들을 발견했고요.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했냐면, 자, 뉴턴은 물리적 실제 개념이라고 그랬죠. 패러데이는 전자기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뉴턴의 물리적 실제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 과정은 어땠냐면 전자기 현상, 전기와 자기 현상을 연구해서 전자기 유도와 같은, 예를 들어서 전자기 유도 현상과 같은 것들을 많이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했냐면, 밑줄 친 기억이도 나와 있죠. 연속체적 물리적 실제 개념을 스타트한 거예요. 뉴턴의 세계는 어떠냐? 빈 진공에서 떠돌아다니는 입자들로, 뉴턴의 세계는 아까 얘기했죠. 빈 진공에서 떠돌아다니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세계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럽 대륙의 쿨롱이나 앙페르는 입자와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써서 전기나 자기를 다루었다. 자, 진공 상태의 입자, 이걸로 다뤘다는 거야. 그런데 패러데이는 뉴턴의 관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 실제 개념을 가지고 했던 것은 누구냐면 쿨롱이나 앙페르는 그렇게 했는데 패러데이는 여기서 좀 더 벗어나서 관념을 따르지 않고 공간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매질로 채워져 있다고 본 거야. 이건 뉴턴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는 이 세계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다? 매질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매질을 통해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전달되는 방식인데 이거를 역선을 통해 표현했다. 그는 역선이 분포하는 연속체적 매질의 공간을 필드, 그 장이라고 불렀다. 이게 장, 필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자, 이거 넘어가도 되죠? 이러한 패러데이의 다섯 번째 단락이죠. 이러한 패러데이의 연속체적 물리적 실제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좋아. 이러한 패러데이의 물리적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맥스웰입니다. 자, 그는 입자의 운동을 다루던 뉴턴주의자들이 일변수 함수를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방식으로 전자기 문제에 접근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뉴턴주의자들이 했던 것과는 맥스웰은 대조적으로 전자기 현상을 패러데이의 장 개념으로 기술하기 위해, 뭐 했냐면 탄성파가 매질 속에서 전파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다변수 함수를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써서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패러데이의 장 개념 기술을 위해서 한 게 뭐냐면 탄성파가 매질 속에서 전파되는 방식처럼, 그러면 탄성파가 매질 속에서 전파되는 방식처럼 얘와 마찬가지로 뭐 하냐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다변수 함수를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써서 적분 혹은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했다. 이 말을 또 부연할 겁니다. 맥스웰은 이러한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계적 파동을 활용했어요. 무슨 뜻이냐? 뉴턴의 물리적 실제 개념은 진공 안에서 얘기했잖아. 그 안에서 입자의 중력에 의한 운동으로 설명했는데, 근데 지금 맥스웰은 뭐 했어요?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계적 파동. 왜요? 고체는 그 안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국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전자기적 파동을 유도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전자기적 파동의 일종으로 보았고, 전자기적 파동의 주파수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빛은 점에서 빛이 아닌 전자기파가 뭐를 통해서? 에테르라는 것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음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예견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긴 하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야. 이후에 또 헤르츠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죠. 이후에, 요건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본문에다 할게요. 헤르츠는 누구 이후야? 맥스웰 이후에 또 헤르츠라는 인물이 있는데, 맥스웰은 예견만 했어요. 뭘 예견했지? 여기 있잖아요. 전자기파가 에테르를 통해서 전파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거는 맥스웰의 예견, 미리 본 건데, 이 예견을 발견했어요, 헤르츠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주파수 다닐 때 헤르츠 그 단위가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뭐 900헤르츠 할 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성질이 맥스웰의 예견과 일치했음을 밝히자 패러데이에 의해 제한되었고, 맥스웰에 의해 수학적으로 정교화된, 아까 얘기했던 패러데이가 얘기하려고 했던 연속체적 물리적 실제 개념, 연속체적 물리적 실제 개념이 드디어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속체적 물리적 실제 개념이라는 것은 패러데이에서, 맥스웰에서 헤르츠까지 간 거야. 패러데이는 뭐 했어요? 패러데이는 이런 거 어때? 되죠? 예견했죠? 이거를 또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리적 실제 개념은 뉴턴이고요. 연속체적 물리적 실제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적 실제 개념은 진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 맥스웰, 헤르츠에 이르는 연속체적 물리적 개념, 물리적 실제 개념은 매질로 가득 차 있는 것에서 이론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렌츠의 전자이론은 물질의 특성과 역학적 현상을 맥스웰의 이론의 토대를 두고 전자기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중 하나였다. 로렌츠라는 인물도 나오죠. 이로써 로렌츠의 체계에서 물리적 실제는 기계적 특성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전자기적 연속체로서 기술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뉴턴의 입자적 실제 개념, 입자, 질점이라는 실제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 효용을 갖는 동안 아인슈타인도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전통적 개념에서는 질점 간의 작용하는 힘이었던 중력도 연속체적 매질에 기반한 개념인 장을 사용해 표현하는 이제는 중력장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의 장과 진공 상태에서의 중력을 서로 섞은 게 바로 무슨 개념이냐면 중력장 개념이야. 누가? 아인슈타인이. 이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아까 얘기했던 다변수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서 중력 현상을 무거운 물체가 일으키는 시공간의 왜곡 이렇게 해명한 거예요. 물체가 무거워. 무거운 게 안 무거운 걸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다는 거죠. 이로써 연속체 관점은 여전히 물리적 실제를 인식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물리적 실제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패러데이, 맥스웰, 헤르츠, 로렌츠, 아인슈타인에까지 이르러서 연속체적 물리적 실제 개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 조금 군데군데 내용이 빌 수도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1번 봅시다. 1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리적 힘 개념. 얘들아, 물리적 힘이라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은 이제 역학에서 얘기했는데 뉴턴도 힘 이런 게 아니라 물리적 힘 개념은 뭐라 그럴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서의 힘 개념이라고 한다는 건 누구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뉴턴이 얘기했던 거의 일부만 얘기한 거니까 그거의 발전사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풀면 안 되고 꼼꼼하게 메모했어야 되죠. 물리적 실제 개념의 변천, 뉴턴에서, 패러데이에서, 맥스웰에서, 헤르츠에서, 로렌츠에서,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이 변천되었다. 답 2번이 되겠죠? 3번 해당 안 되겠고요. 미적분학은 일부분이지 미적분학이 물리학에서 일으킨 혁명 이런 건 아니죠. 역학에서 물리적 실제 개념의 형성 과정 그건 안 나왔고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죠. 2번. 뭐 이렇게. 자, 1번. 뉴턴은 끊고요. 자, 우린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빛을 무게없는 입자로 봤다. 맞죠? 그리고 얘 맞고요. 광학 현상을 설명하였다. 맞죠? 맞으니까 땡. 자,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셨고요. 2번. 뉴턴은 끊고요. 입자와 중력 개념을 사용했다. 아, 지워버렸네. 입자와 중력 개념을 활용했다. 여기 나와있다. 입자 중력 개념을 사용해서 물리적 사건을 설명하려고 했다. 모든 물리적 사건을 만든다. 여기 있죠? 맞네. 땡. 3번. 패러데이는 끊고요. 패러데이는 끊고 여기다.
전자기 분야에서 연속체에 기반한 물리적 실제 개념을 사용했다. 이게 빨갛게 써놨네요, 선생님이. 맞죠? 4번. 18세기 뉴턴주의 물리학자들은 끊고요. 무게없는 입자 개념으로 전기와 자기, 전자기를 다뤘다. 맞잖아요. 그럼 5번 봐봐. 로렌츠는 끊고요. 물질을 전자기적 연속체로 보고 끊고요. 맞지? 근데 질점 사이의 중력장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맞아요? 질점 사이의 중력을 얘기한 것은 뭐야? 요거는 뉴턴이죠. 장 개념은 누구야? 패러데이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게 중국집 짬뽕처럼 다 섞어 버렸네. 로렌츠를 얘기하고 로렌츠의 이거는 뉴턴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장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 5번. 이해하니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 다음에 3번도 봅시다. 3번. 아, 이거 아까 그냥 풀어버릴 걸. 읽다가. 그때 푸는 게 가장 좋은데. 자, 기억에 대해. 기억이 몇 번째 단락에 있지? 네 번째다, 네 번째. 자, 네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잖아, 이거. 연속체적 물리적 실제 개념. 연속체적. 이거 누구 건데? 누구 건데요, 이거? 패러데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연속체적 자, 1번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나 미분으로 끊고요. 다변수 함수의 적분이나 미분으로 전자기 현상을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여기서 최초로 나왔던 거예요. 맞지? 맞죠? 그 다음에 빛을 패러데이에 와서야 뉴턴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그렇지. 무게가 없는 입자죠. 근데 패러데이에서부터 전자기 현상으로 설명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을 어떻게 했냐면 전자기적 파동으로 간주해서 끊고요. 수학적으로 취급, 미분과 적분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도 맞죠. 자, 이것도 했잖아요. 전자기 현상을 끊고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계적 파동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것도 맞죠? 여기서 고체를 통해 전달, 이게 포인트죠. 4번 전자기적 개념을 활용하여 물질의 특성과 역학적 설명을 이해하려는 시도.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맞지? 그럼 답이 5번이란 얘기인데 5번은 어디서 잘못했다는 거야? 빈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을 사용하여 끊고요. 빈 공간이 아니잖아. 매질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아니라 매질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해야 되죠. 결국에 문제는 어려워 보여도요. 이해하면 그닥 어렵지 않아. 할만하다고요. 그렇다면 4번 볼까요? 4번 니은에 대해. 니은은 어디 있을까? 니은. 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보세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중력의 개념과 장의 개념을 섞어서 중력장 개념 했다는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뭐라고 이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자, 그러면 다변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하여 끊고요. 중력 현상을 이거 다 적었는데 안 적었었나 이거?
아인슈타인 안 썼나 보다. 얘들아, 다변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하여 6번째 단락 볼까요? 마지막 이거죠. 아인슈타인 어딨니? 여기 있다. 다변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서 중력 현상을 무거운 물체가 일으키는 시공간 왜곡을 통해 해명하였다. 해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해명하고자 했다. 맞지? 그 답이 1번이에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중력을 해명하는데 끊고요. 패러데이가 창안한 수학적 방법 아니잖아요. 1번이 맞는데 2번이 맞을 리가 없겠죠. 물질을 전자계적 연석체로 보는 개념에서 중력장 개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이렇게 도출한 건 아니에요. 중력장 개념은 뉴턴의 중력 개념과 패러데이의 장 개념을 합친 거라고 했죠. 땡. 3번 뉴턴의 입자적 실제 개념이 끊고요.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 효용을 갖게 하였다. 뉴턴의 입자적 실제 개념은 이미 바뀌었죠. 전통적 개념을 따라 중력을 입자간의 작용의 힘으로 아니죠. 이 전통적인 것은 나중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뉴턴의 물리적 실제 개념은 나중에 많이 바뀐 거예요. 자, 5번 봅시다. 5번. 자, 힘내고. 5번. 자, 데카르트가 있다. 데카르트. 또 좀 지우자. 어휴, 얘는 길어. 여기까지 해야 되네. 자, 데카르트.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가가 누구냐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17세기 전반에 태양 중심설을 옹호하며 기계적 모형에 의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동설이겠죠. 자,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은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에는 소용돌이가 미세한 입자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태양은 가장 미세한 제1원소, 소용돌이는 제1원소보다는 덜 미세한 제2원소, 행성, 달, 사물들은 제2원소보다 크고 무거운 제3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입자들이 모든 공간을 메우고 있어서 우주의 진공은 없다라고 보았다. 그러면 여기 보면 누굴 떠올려야 돼요? 패러데이를 떠올려야 되겠죠. 그렇지? 행성은 소용돌이 속의 나뭇잎과 유사하게 태양 주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운반되고요. 행성의 궤도는 제2원소가 전달하는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중력은 제3원소로 이루어진 물체 주변에서 제2원소로 된 미세한 물질이 물체에 접촉하면서 물체를 소용돌이 중심에 붙들어두는 압력으로 설명되었다. 어휴, 어렵다. 자, 1번 보세요. 패러데이처럼 문제는 쉬워. 공간이 텅 비어있다는 관점을 거부했군.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2번 뉴턴과 달리 끊고요. 진공 속에서 중력이 전달된다고 보지 않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요란하지 결국에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돼. 아인슈타인처럼 끊고요. 중력이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 유발하는 압력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언제 이런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장 개념을 활용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4번 볼까요? 뉴턴과 달리 중력을 떨어져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원격 작용으로 보지 않았군. 맞아요? 안 맞아요? 중력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지? 여기선 중력을 뭐라고 했어? 여기 어디 있어? 아유, 3원소로 이루어진 물체 주변에서 제2원소로 된 미세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맞잖아. 뉴턴은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입자가 입자끼리 끌어당기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5번 맥스웰이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때처럼 중력의 작용을 기계적 방식 어디 있었는데 기계적 모형, 기계적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하려고 했군. 얘도 맞죠. 그래도 이 지문은 우리 이번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꼬우면 저도 이 문제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인물이 많이 나왔었어요. 맨 처음에 누구 나왔어요? 뉴턴 나왔고 뉴턴주의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가 나왔고요. 패러데이 다음에 맥스웰이 나왔고 맥스웰 다음에 헤르츠가 나왔고 헤르츠 다음에 로렌츠가 나왔고 로렌츠 다음에 아인슈타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초의 뉴턴이 얘기했던 뭐 역학이라든가 중력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께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잘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거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응? 없어요. 다 했어요. 항상 우리 힙스터는 그런 걸 생각하나 봐. 지문. 그거 어디 갔지? 표가 표 어디 갔더라? 아, 여기 있다. 물리적 실제 개념 말고 이것도 좀 긴데. 다음에 사회 3 행정 대집행 합시다. 행정. 알겠지? 자, 사회문화 3